자, 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저희 채널에서 처음 리뷰하게 된 볼보의 순수 전기차입니다. 볼보 C40 리차지 트윈 모델을요,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개의 모터를 갖고 있고요, 앞뒤를 합한 모터의 출력이 300kW로 408마력에 해당합니다. 그 대신에 출력의 비중이 뒤에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력으로 기준으로 뒤에가 258마력, 앞에가 150마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뒷바퀴 출력의 비중이 전체에서 한 63% 정도를 차지해서 약간 후륜 베이스의 사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는 78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차의 몸무게는 2185kg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최근에 리뷰했던 전기차들 중에서는 좀 짧은 축에 속하는 2700mm를 약간 넘습니다. 이 차는 따로 운전자가 변경 가능한 주행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단일 주행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모드 중에 이 주행 다이나믹스를 보면 오프로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오프로드는 그야말로 오프로드용이기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 가면 다시 스탠다드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해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차를 타든지 항상 그 주행 안정화 장치를 끄는데, 역시 이 차는 그거를 끄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일 모드로 ESC 온 상태로 이 코스를 왕복해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차의 타이어는 20인치인데요 앞에는 235, 뒤에는 255 폭을, 그러니까 앞이 더 얇은 폭의 그 피렐리 P0 썸머 타이어, 그 대신에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이고, 그리고 볼보 순정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설정 중에 회생제동이 가는 원페달 드라이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경우에나 그냥 켠 상태를 고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 주행할 때는 가벼운 감도로 좀 타보고, 또 차와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난 다음에는 무거운 감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다른 차를 할 때는 좀 낮은, 그러니까 얌전한 주행 모드에서 점차 올려가는데, 얘는 좀 그럴 수는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 컨트롤로 좀 서서히 페이스를 올려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와인딩 친구가 항상 뒤에 자리에 앉아 왔었는데, 특히 전기차는 뒷자리에 좀 앉은 채로 와인딩을 길게 할 때 속이 불편할 수 있어서 영상에는 여전히 안 나오지만 조수석에 함께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는 뭐 주행 관련된 모드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일 모드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엑셀에서 이제 발을 얹자마자 즉답식으로 이 68 토크가 느껴집니다. 이 차의 몸무게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토크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키가 껑충한, 그러니까 쿠페형의 SUV라는 거를 감안하면 코너에서의 거동은 꽤 좋은 편입니다. 코너에서 지금 가속 페달을 일부러 밟아도요, 물론 주행 안정화 장치가 얘가 미세하게 개입을 하겠지만, 적어도 운전자한테는 뭔가가 나에게 간섭을 한다는 느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상당히 묵직합니다. 무게감이. 그리고 정말 브레이크 페달에서 회생제동을 위한 그러니까 자유롭게 페달이 노는 그 구간이 매우 짧은 느낌입니다. 자, 아직은 좀 다른 차 기준으로 에코 모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릴까요? 가보겠습니다. 가속력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얘가 지금 매기 온도도 적당하지만
전기차용 타이어긴 하지만은 이제 피제로 썸머 타이어를 꼽은 그런 부분이 이 코너에서 더 안심하고 이 뚱뚱한 무거운 차를 돌릴 수 있게 그런 자신감의 좀 원천이 또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엑셀에 밟은 그 미세한 각도 변화에 고스란히 반응하는 듯한 그런 가속력의 특징입니다. 정말 오른발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요, 그냥 시원하게 내뻗는 가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 원페달 모드로 회생제동도 강하지만 이 브레이크 하드웨어 자체도 꽤 좀 믿음직하게 차를 세워줍니다. 자, 잠시 지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 코너에서 기울어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무게중심이 낮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SUV는 이 정도 기운다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그러니까 적은 롤 각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적 중고속의 위주의 그런 와인딩 코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차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상에는 다소 좀 심심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주행이.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넘고 나서 지금 얘가 이 LED 헤드라이트가 픽셀 LED 헤드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매트릭스처럼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의 작동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 이 방지턱 넘어서 페이스 올립니다. 가봅니다. 얘가 분명히 출력상 뒷바퀴의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에 지금 코너에서 돌 때 좀 뒤가 살랑살랑 날아가는 그런 거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매우 그냥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주고 있습니다. 좀 언더스티어도 오버스티어도 아닌 그런 뉴트럴한 느낌으로 돌아주고 있습니다. 얘가 차가 기울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차의 높이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좀 세단을 탈 때보다는 이 주행 라인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 차선 안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폭을 좀 적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선 밖으로 넘어갈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어떤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전기차도 아닌데 근데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차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들어가네요. 자, 주행 모드의 구분은 없지만 여태까지가 저의 마음속으로 좀 컴포트가 이 정도까지였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타봤고요. 잠시 뒤에 조금 더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스포츠 모드에 해당하게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따로 주행 모드는 없습니다. ESC도 못 끄고요. 그 대신에 그 사이에 좀 차와 좀 더 친해졌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페이스를 올려서 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설정, 조향을 좀 무겁게 한다 그랬죠.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 그거를 하겠습니다. 가운데에서 바로 뻑뻑해지는 게 있네요. 나머지 설정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시죠.
이 즉시 나오는 이 68.3의 토크가 이 모터의 RPM을 볼 수는 없지만 꽤 높은 RPM까지 그 토크감을 좀 유지해주는 느낌입니다. 네, 이 조향은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운전자가 좀 섬세하게 이 조향 각도를 바꾸면서 조절하는 그 느낌은, 네, 이거 무겁게 한 것보다는 가볍게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무겁게 세팅은. 평상시에는 좀 묵직한 핸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조향을 수시로 바꿔야 되는 이런 스포츠 주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의 취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너 방향도 있지만은 아래 위로 도로가 좀 낙차가 발생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도 그냥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의하지 않으면서 통과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헤드라이트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해설을 따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일 모드로, 네, 이렇게 408마력을 계속적으로 쓰니까요, 그러니까 좀 순삭인 것 같아요, 이 가속력의 특성이. 이제 재원상으로는 제로백이 4.7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체 정말,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아닌데 조율 정말 차의 움직임을 잘 받아내게 끝내주게 한 것 같아요, 세팅을. 자, 잠시 뒤에 조금 더 페이스 올려 보겠습니다. 그냥 차의 느낌이 어떤 정도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뭐 주행안전 장치가 저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그런 것은 몸으로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속력이 뛰어난 거는 넉넉한 두 개 모터를 활용하는 출력 수준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네, 이렇게 제동하고 조향할 때에도 밸런스가 좋은 거는, 이거는 세팅 능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노하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원이 높다는 생각을 줍니다, 이 차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이제 그 속도가 올라갈수록 다른 부분의 소음은 다 잘 막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차의 장르의 특성상 앞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까지는, 네,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시끄럽다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면 나머지 소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강조돼서 들리는 거거든요. 몸무게만 보면은 정말 대형 럭셔리 세단 수준이지만, 나머지 이 차의 패키징은 이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약간 상반되는 요소들 간의 어떤 대결에서는 컴팩트함이 더 우세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가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엑셀을 밟을 때는 잠시 말을 잊게 만듭니다. 네.
뭐 4.7초라는 게 전기차들끼리에서는 뭐 대단한 수준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그렇게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바퀴, 그러니까 특히 코너 방향의 안쪽 방향의 바퀴도 네, 이 노면을 끈질기게 붙드는 특성이 있어서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만 이런 세팅에 좀 적응이 안 되면 괜히 일찍부터 혼자서 몸을 기울이고 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자, 이제 코스 다 왔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출시됐을 때 어떤 나는 고성능이요, 잘 달리요, 이런 종류의 PR을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 차를 이런 조건에서 다뤄보니까 좀 계속적으로 놀라움을 줍니다. 그래서 역시 전기차는 이 모터의 제어의 노하우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이 셰시 그리고 셰시를 떠받치는 각 부분에서의 이 세팅 능력이 다 어우러져야지 그래야지 정말 전체적인 전기차의 달리기에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차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준으로 평가받는 차가 아니지만 매우 잘 달렸습니다. 이상으로 볼보 C40 리차지 트윈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